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뭐 치고받고 집안 싸움 뭐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있느냐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벌 개혁이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걸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삼성의 그 준법감시위원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이게 연결돼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문제 역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많고요. 그래서 이 재벌기업의 개혁에 그동안 앞장서 오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 조양호 회장 잡고 하시면서 형제간에 우애 좋게 잘 합의해서 해라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이좋게 지내라 네. 말씀하셨죠. 서로 합의해서 잘. 예. 근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제가 작년에 그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는 아마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집안은 형제간에 공동 경영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때부터? 일단 삼남매의 그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하고 뭐 그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3명 다 사건 사고가 있죠. 예,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연아 씨는 이제 땅콩회항, 조현민 씨는 물컵 갑질. 게다가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까지도 이제 뭐 폭행 갑질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네. 뭐 또 가정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대한항공 통해서 밀수한 거. 뭐 그렇죠. 이런 이제 아주 다양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도저히 이 집안은 이렇게 무슨 공동 경영을 하거나 사이좋게 합의할 수 없겠다라고 아버님이 생각하시니까 그런 유언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이게 좀 무리를 일으키고 논란을 빚었다는 면에서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자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조원태 회장이 이명희 여사님 어머님 집에 가서 또 폭행은 아니고 아무튼 물리적 물건을 뭐 많이 이제 때려 부셨다라는 손에 피가 난 사진도 있었고 그런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흔히 이제 이런 재벌 일가에서 상속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재산은 이제 균등하게 나누게 돼서 뭐 다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업이니까 경영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특히나 지난 5월에는 이제 재벌은 이제 그 회장 총수를 정해야 되는데 조원태 회장으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연아 조현민 씨가 또 그때 발끈해서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다시 잠잠해졌죠. 근데 지금 3월달 주총을 앞두고 다시 조연아 씨가 조원태 회장을 아무튼 물러나게 만들겠다라는 지금 하면서 이제 외부 세력과 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과 외부 세력이 합친 지분하고 현 조원태 회장과 어머니 그다음에 또 다른 조현민 요 세 지분 및 뭐 한진칼 내부 그리고 이제 델타항공이라는 또 우주주 최근에 그러니까 양쪽 합친 지분이 지금 비슷비슷하다면서요? 비슷합니다. 조연아 쪽이 한 32% 되고요. 조원태 쪽이 33% 정도 됩니다. 1%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32대 33. 뭐 더 꼼꼼히 들어가면 다 더 좁더라고요. 0점 몇 포인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조원태 회장 측에서 부지를 매각해 갖고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매각하기로 한 부지가 이게 다 조연아 전 부사장하고 관련이 있는 부지라면서요? 그건 또 뭐예요? 조연아 씨가 이제 경영을 할 때는 그 호텔 쪽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대부분 그런 이제 호텔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매각함으로써 결국 호텔 사업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연아 씨가 혹시라도 경영권을 갖게 되더라도 막상 할 게 없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은 하는데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당장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1년간 경영을 했고 또 조양호 회장이 아팠을 때부터 본인이
경영을 맡았기 예, 때문에 상당 예. 기간 했는데 실적이 계속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없음, 무능함을 보여준 상황인데 예. 결국 조현아 씨가 외부 주주들과 연합을 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회사의 경영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주주들에게 당근이 뭐가 있을까? 결국 당장 현금과 이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더 주거나 아니면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제 이자 비용을 줄여서 이제 기업 실적이 좀 나아지게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튼 제시를 해야 되니까 한 거죠. 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재벌은 이렇게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거나 또는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해야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이걸 또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게 그나마 이렇게 둘이 싸우면은 최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협이 되면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름의 경쟁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주주들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 썼습니다마는 뭐 형제간에 경영권 다툼하는 거 우리가 일일이 신경 써야 되나 싶은 감도 한편에 있어요. 네. 또 워낙 눈살 찌푸리게 한 행동들을 해오던 분들이라 그렇죠.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하지만 재벌 개혁적 관점에서는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모신 그럼요. 거거든요. 예. 어때요? 재벌 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표면상 내세우고 있는 바는 자기가 경영권 갖지 않겠다. 그렇죠. 전문 경영 체제로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재벌 3세 이 3남매 모두 다 경영 능력이 굉장히 없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영 맡지 말고 결국은 그냥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하되 네. 지금 뭐 배당 받고 좋은 이사나 경영진들 선임할 때 목소리 낼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진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직원들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원들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조원태 회장이 제시한 그런 뭐 부지 매각을 해서 현금 마련하고 이익 내는 것보다는 경영 체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경영 체제 가는 예, 것이 예, 지금은 대주주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 경영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는 좋은 경영진을 뽑는 역할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는 지금 외부 지분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분들은 전문 경영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그렇죠. 결국 그 외부 주주들이 지금 주주 연합을 통해서 각자의 자신들이 이사 후보를 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사회 내부에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사회는 굉장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왔을 때 또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잘하나 감시 감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 우리가 기업 내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책임과 권한을 각자가 제대로 갖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지금 한진칼의 상황이 이번에 체제를 전환해서 진짜 전문 경영 체제로 가보고 알겠어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연금이 지분 몇 프로예요? 지금 한 4%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원태 조현아 그 양측이 굉장히 지금 박빙의 비슷하잖아요. 예. 지분율이기 때문에 예. 좀 국민연금이 굉장히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그 외에 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무슨 또 중요한 그 행위자가 있나요? 지금은 나머지는 다 공시돼서 소액 기준? 알려진 건 없기 때문에요. 이제 5% 이상 공시를 해야 한 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데 예. 지금 한진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 5% 미만이지만 한때 5%였다가 떨어져서 그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주주들은 이렇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이 누구 편 드느냐에 따라 소액주들이 몰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어. 작년에 제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조양호 회장 이사 재선임을 이제 반대를 이끌어냈는데 그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거의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예, 제가 그걸 예. 직접 다 위임장을 확인했었거든요. 네. 결국 국민연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럼 이런 대목,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 국민연금이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어느 쪽 편 손을 드느냐는 예.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결정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에서 이제 이런 의결권을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걸 다룰지 말지를 다시 한번 또 결정은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첨예한 경우는 거기서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될 것이고 의결권위원회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투자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현아 측이 내세운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조원태 회장이 내세운 지금 내용을 두고 뭐가 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고 국민연금의 이익이냐를 따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즉 전문경영 체제로 가겠다는 쪽을 손들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쪽이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그쪽 편을 들을 가능성이 더 크다. 예. 또 최이백 의원 보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쩜 의미에서는 뭐 한진 그룹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재벌 집단 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총수가 아예 손을 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감옥을 가더라도 옥중 경영이라고 하면서 손을 떼지 않았는데 만일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최초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의미는요? 여기서 만일 좋은 성공의 케이스가 된다면 다른 기업 집단에서도 무능한 재벌 총수의 가족들이 굳이 경영을 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얘기가 될 것이고요. 대주주권만 행사해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박창진 전 노조위원장 땅콩 회안의 그 피해자 지금 이제 정의당 입당해서 저 비례대표 후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 경영 체제로 간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도 이 번복을 자주 하니까. 저도 솔직히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나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는 이제 주주가 연합된 현재 그룹의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 무슨 그렇죠. 강성부 펀드, 그렇죠. KCGI 등등 이런 게 KCGI하고 그다음에 반도건설인가요? 반도건설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주주들이 조현아 씨 측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아 개인은 못 믿겠지만 그 주주 그룹 내에서의 어떤 운영에 대한 방식을 본다면 한 번쯤은 거기를 믿고 맡겨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러다가 또 조원태, 조현아 이렇게 남매 간에 자기들끼리 화해를 하고 물밑에서 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서는 또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공개적으로 하겠다. 오너가 손을 떼겠다고 한 거에 한번 일단 표를 던져줘 보자. 그리고 조현아 씨는 지금 계열 분리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공은 이제 조원태 회장이 하고 자기는 호텔 쪽만 맡도록 하고 조현민 씨가 옛날에 그 진에어 쪽을 또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서로 그렇게 계열 분리해서 각자 자기 일하고 살자라고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밑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또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삼성 얼마 전 저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옳은 거예요? 재판하면서 과거의 어떤 죄를 어느 형량으로 할지 정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면은 소를 잃은 것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양간도 회사가 고쳤습니다. 근데 소도둑인 개인을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즉 삼성은 다 이재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사님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국의 양형 기준을 예시를 하면서 판사님이 미국의 그 양형 기준을 참조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양형 기준이요. 기업을 처벌할 때 기업이 시스템이 좋으면은 기업 처벌을 좀 덜하겠다. 이래서 벌금이나 영업 정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덜하겠다라는 것이고
기업 범죄 처벌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범죄 처벌할 때는 이런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신 판사님께서 것처럼 예, 삼성과 이재용을 동일시한 잘못이다. 동일시하는 큰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공개적으로 계속 천명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째? 그러니까 이제 법관은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런 양형 부분은 결국은 그 법률로 정해진 상한선 하한선만 지켜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결국 법관의 양심에 달린 거고 그 부분은 너무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판사가 이 양형 우리 한국 법원이 정해놓은 양형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이걸 안 따르고 미국의 양형 기준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뭐 논란이 많이 된 거고요. 예. 아무튼 그건 그냥 그 정도로 정리해 놓고 예. 그것과 별개로 예. 준법감시위원회의 발족과 활동 개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서 자기 형량을 감형을 좀 하기 위해서 한 줄여보고자.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요. 그리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는 게 원래 준법감시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의무적으로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준법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 굳이 임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라는 거고 이런 임의 기구는 법적인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안 집니다. 언제든지 이재용 부회장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다, 없애고 싶으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보고 싶어도 회사가 안 주면 그만이고 그리고 내가 무슨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줘도 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그것도 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마저 지금 법원이 무시하고 이거를 임의기구로 만들면은 이런 거를 자기가 평가해보고 잘하면은 감형시켜주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섞지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걸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정리를 예. 하더라도 그 그나마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잘할 만한 그 구성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기구 왜냐하면 자체가? 임의기구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고 네. 예. 그리고 언제든지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삼성전자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들이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2번 정도 보냈는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2번 다 삭제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면 이건 기대 못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 해요? 결국은 준법감시위는? 그 회사 내에 임원이 이런 것 좀 하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챙겨 보겠죠. 그러면은 뭔가 그 회사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를 내가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고들어서 보겠다라고 하면 자료 안 보여줄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자기는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도 그냥 협조하고 계신 건지 예. 좀 참담합니다. 어떤 태생부터 조금 묘하고 예.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 난망이고 네.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